같기도 해요. 네. 그냥 처음 보신 분들 놀리지 말고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고마개의 계절이 돌아왔죠. 말만 살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살쪄요. 그러니까 움직이셔야 돼요. 절대 집에 있으면 살쪄. 제가 왜 그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찔까? 사람들이 놀랍다 그래요. 집에 가서 엉덩이를 안 붙이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자, 열심히 해야만 하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즈니스의 성장에 관한 마인드? 이게 주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를 하신 지가 각각의 어떠한 시점이 다르죠? 그러면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우리 리더님? 잘 되고 싶어서. 예, 리더님은 왜 마음을 먹었어요? 건강해지고 싶어서. 또 우리 리더님은 건강해지고 싶어서. 네, 각자 이 비즈니스를 만나게 된 계기는 달라요. 그죠? 건강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의 추천으로 만나기도 했는데 제가 비즈니스라고 했어요. 비즈니스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비자들이 하는 얘기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제품을 먹겠어요는 소비자가 하는 얘기고 제가 비즈니스라는 걸 강조했어요. 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만 하는지. 돈 버는 일 이거 말고도 셌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놓고 어디 가봐요. 빠지는 인물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든지 다 월에서 돈을 벌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왜 유산이나 비즈니스를 선택을 했냐는 거죠. 계속 얘기하자면 사업 설명에서 지긋지긋한 노동은 싫고, 그죠? 완전한 자연 누릴 수 있는 권리소득을 누리려고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옛날에 그 비전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품을 전달하면 누가 나와요? 소비자 나와요. 유사나 회사를 전달하면 3BC, 사이너, 파트너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전달해야 돼요? 비전을 전달해야 진짜 사업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랑 일하고 싶어요? 사업가랑 일하고 싶죠? 팀앱이 뭐라고 해요? 네. 사업가랑 일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전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나의 마인드나 나의 생각과 나의 자세도 물론 건강 때문에 만났어요. 근데 나의 스토리를 풀 때 체험 사례적으로 계속 뭔가를 유도를 하면 이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의 큰 비전을 못 봐요. 다소 내가 아직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걸 통해서 1년에 어떤 삶을 살고 3년에는 어떤 삶을 살고 5년에는 어떤 삶을 살 거라는 게 나의 로드맵이 명확해야 이 사람이 이 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비즈니스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분들을 가지고 5,000점 힘들어요. 내가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분들의 컴플레인을 몇 마디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비즈니스로 만났다고 하면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건지.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다 안 해본 일이잖아요. 그죠? 안 해본 일이에요. 다 똑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안 해본 일에 대한 두려움 다 있고요. 또 솔직히 확신도 잘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다 똑같아요. 다 낯설고 두렵고 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저는 필드에서도 그런 일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일이 비전이 있는지 없는 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안 해봤으니까. 모든 일에도 다 내가 안 해봐서 그 일이 비전이 있는 일인지를 아닌지를 몰라요. 유산화뿐만 아니라. 근데 이 일이 비전이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 뭘 보시면 된다고요? 이 일을 먼저 했던 사람, 오래 했던 사람, 직장의 상사. 먼저 선배를 보면 된다는 거죠. 왜? 내 미래의 모습이니까. 자, 유사나 비즈니스를 3년차, 5년차, 10년차 보면 어때요?
엄청난 비전이죠. 골드님들, 루비, 스타 다이아몬드. 그게 비전 있는 일인 거예요. 왜? 리더님들이 그런 모습이 될 거고 그런 삶을 살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유산하는 비전이 있다 없다? 네. 그냥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신규 때 저도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일을 안 하고는 인생이 바뀔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안 해봤으니까 저도 자신이 없고 못할 거는 같은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하면. 그래서 이렇게 와서 딱 봤는데 이 일을 오래 했던 사람, 특히 우리 박청자 스폰서님, 그때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님이셨거든요. 그냥 나는 뭔지도 몰라도 그냥 내 미래가 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일은 진짜 비전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스폰서님, 저는 확신이 없어요. 아니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확신이 없는 거를 왜 스폰서님한테 물어보냐고. 응?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편? 남의 편. 응? 밖에 나가서 뭔 일을 할지를 몰라. 그렇지 않아요? 예. 왜 믿어요? 물론 같이 살아. 근데 100% 1000% 믿지 마. 그냥 남의 편이야. 그냥 그렇게 내려놓으세요. 그죠? 아니 남편이 나가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딴짓거리 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우리가 도장을 찍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죠? 자,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니에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식들 키워서 어떻게 해요? 연애하기 시작하면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인 그렇게 소중해요? 누구를 믿냐고요? 누구를? 도대체 이 세상에 가장 믿어야 될 단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물어보지 말고 확신을 구하지 말고 본인을 믿으시라고요. 본인을. 세상에 단 한 사람, 나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유산하는 팩트고요.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수많은 성공자들도 있어요. 자, 성공에 대한 확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 자신, 내 자신의 성공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은 다 똑같이 눈, 코, 입 달려있고, 그렇지 않아요? 밥 먹고 잠자고 똥 싸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왔는데 다 똑같은 사람인 거야. 근데 저 사람은 먼저 해가지고 저렇게 저런 삶을 누리고 있어. 그럼 나라고 왜 못할까? 내가 저분들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나도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의 소중한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셨고, 내가 뭔가 신체적으로나 뭔가 이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을 갖고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나의 성공을 결론을 내고 시작하시나요? 아직도 나는 성공자가 아니다! 때려쳐요. 유산아 뭐 하려고 왔어요? 삶 바꾸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는 성공자다.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내가 그거를 명확하게 꼭지점을 찍고 내가 믿고 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조금 뭐라고 하면 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러면 때려치시라고요. 그냥 딴 일 하세요. 그냥 노동소득 하세요. 그냥. 예, 그게 훨씬 나아요. 빨리. 다른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그건 다 사람의 욕심이죠. 누가 다 나은 삶을 안 살고 싶어 해요? 좀 더 나은 삶. 이런 것들을 다 갈구를 하면서 본인들이 나아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 그죠? 본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항상 주위 탓, 남편 탓, 환경 탓. 멀어서 안 되고, 뭐가 어때서 안 되고, 애가 어때서 안 되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거 다 환경 탓인 거예요. 그쵸? 그 모든 환경을 내가 바꿔놔야 돼요. 남편이 반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남편이 반대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신 분 혹시 있어요? 남편이 반대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왜 반대하신대요? 안 된다고. 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시죠. 되는 사람은 왜 될 것 같은지. 네, 주위 남편분이 반대를 하는데 좀 물어봐요. 왜 반대를 하는지. 응?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저희 남편도 처음에 그랬어요.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면 여자가. 우리 신랑 옛날부터 여자 가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촌사람이에요. 일산 촌동네. 그래서 여자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저 옛날에 그런 얘기 듣고 살았어요.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면 웬만한 돈으로는 벌어야 돼. 여자하고 접시는 돈을 깨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저희 남편이 여자가 나가려면 500만 원을 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일은 아무나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아무나 못하고 특별한 사람만 성공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내가 그 특별한 사람이 되면 안 될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남편한테도 당당하셔야 돼요. 이미 나는 성공했다라는 거. 저희 남편이 1박 2일 세미나 못 가게 했어요. 예. 다 못 가게 하죠, 처음에. 어디 여자가 가서 외박을 하고 쓸데없이 그래서 뭐 하는데? 남자들은 본인의 사회생활에 고정관념이 있어. 어디 가서 술이나 먹고 자기네들의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 그래서 1박 2일 세미나 가면은 꼭 싸움이 나요. 못 가게 하고.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 신랑이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했죠. 저는 나는 이 일로 성공을 하고 싶어. 그래서 삶을 바꾸고 싶은데 당신이 이 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뭐로 가만히 있어? 나는 성공자들한테 배우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확신해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이 성공할지도 모르고 가기는 가는 거라고 기분이야. 그러니까 남편 눈치 보고 주위 눈치 보고 절대 눈치 보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 반대하면 좀 어떻고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정말 그 명강의도요 들어와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본인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전달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왜 내가 자존심이 상해야 되고 왜 내가 기분이 나빠야 되고 시위 떨어져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그런 뜻으로 전달을 안 했으면 되잖아. 너무 많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그냥 그들은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다 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일을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뭐 깨졌다. 뭐 국회의원 나가실 거예요? 아니 그놈의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았냐고요. 리더님들 주위에 인간들이 그렇게 꿈도 있고 열정도 있고 긍정적이고 뭔가를 있어서 뭔가를 항상 나온 방향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면 친하게 지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옆에 있다고 술 한잔 했다고 밥 좀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정리돼야 할 인연은 우리 인생에서 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이사를 가고 애들을 학교가 이렇게 조금 더 상급 학교로 지나가고 그러면 초등학교 엄마들하고 좀 소원해지고 그죠? 그 전에 있었던 지역에 있는 엄마들하고 소원해지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위 사람들이 뭐 어떻고 인맥이 떠나가고 어떻고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유선화를 만나서 인맥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부정적이고요. 그렇게 남을 존중할 줄 모르고요. 생각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리가 돼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사람들하고 집착하지 마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사인을 받았어. 그러면 진상 파트너예요. 그 내일도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유산화를 정확하게 알렸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떤가?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람을 가려내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자, 이 비즈니스의 성공, 뭐 노하우, 뭘 얼마나 노하우가 있어요. 제가 뭐 처음부터 알고서 했겠냐고요. 시간 안에서 부딪혀서 배워가면서 피드백 받으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되게 잘했을 것 같죠? 네. 1년 반 동안 시스템 파트는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안 바뀐 거예요. 제가 안 바뀌어요. 제가 봐도 그때 내 모습은 나랑 손잡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내가 지금 파트너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나와 함께 아직 이거를 비즈니스로 바라보고 함께 할 비전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행동, 나의 어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갈고 닦고 다지면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키면서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키워드 뭐예요? 성공의 키워드. 누구를 믿는다? 네, 나의 성공을 믿으세요. 남들 성공은 아무 소용없어요. 자신들 성공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아. 나중에 뭐 지가 성공했다고 뭐 얼마나 아유,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데리고 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의 꿈, 나의 자신의 성공만 믿고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말에 절대 상처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합리하지 말고 일을 진행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니까요. 누가 내 뼈를 때려준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뼈를 때려준다는 거는 제가 성장판이 아직 열려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제가 남의 뼈에만 관심 가졌지 누가 여러분들의 뼈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때려주실까 싶어서 차갑지 않고 따뜻하다는 느낌 저는 충분히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김고은 스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암탉 들어가는 속담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암탉이 꾸준히 울면 황금알을 낳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응용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별로 한 주 동안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또 스타님이 피드백을 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5개의 구정 저희가 발표자분들 저희 이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조 박인경 리더님, 2조 조경자 리더님, 3조 권하영 리더님, 4조 김태현 리더님, 5조 박춘실 리더님이세요. 그래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한 분 나오시면 3분에 걸쳐서 한 가지 스토리로 활동하셨던 거 말씀 주시면 아마 피드백을 뻔하게 꺼내 주실 거고 스타님의 피드백 끝나면 다음 발표자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타자죠, 그죠? 박인경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동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인경이라고 하고요. 저의 상대 스폰서는 김영수 스폰서입니다. 제가 저가 이제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조카를 했거든요. 근데 조카가 이제 언니가 유산화가 이제 다단계라고 이제 큰 언니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니가 또 다단계에서 좀 손해보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큰 조카가 다단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유산화에 대해서 이제 언니가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언니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유산화를 전하고 하면서 언니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카한테 이제 좋은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카가 이제 임신을 할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조카는 그렇게 급한 거는 같지는 않은데 이제 조카 사이로 봐서는 임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한테 이제 제가 붙이면서
부추겨가지고 회독 세트를 언니가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리더님하고 같이 나서 이제 해독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해독 설명을 듣고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서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서클을 듣고 이제 생각이 이제 많이 더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서 이제 시드 세미나까지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그것이 시드 세미나 하는 곳이 너무 이게 멀다 보니까 조카가 그것까지는 조금 그렇다고 해서 저번 주 ITS에서 전영란 스폰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본사에 세미나를 한번 추천을 해봐라. 그래서 본사로 이제 연결을 시켰거든요. 근데 본사에 왔는데 세미나를 다 듣고 나서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너무 좀 상황이 좀 급하게 와서 이제 조건을 급하게 들어오기도 했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연결을 시켜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막 물어봤어요. 어땠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나쁜 뭐 그렇게 좋다 뭐 이런 사업에 대한 비전은 뭐 해독을 했어도 어떤 호전 반응이 있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비전 사업에 대한 비전도 없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띠띠무지간한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그 다음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좀 고민스럽고요. 그 다음에 조카사위가 그때 해독을 설명하러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영양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아는 지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들을 때 저는 브랜드 체인지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체인지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카사위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브랜드 체인지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족들이 가장 힘들죠? 예, 아직은 내가 보여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조카분이 비즈니스까지 젊으니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20대 후반. 그럼 직장 생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주요?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한 번 듣는다고 비전을 보거나 이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초대를 할 때 어디로 와봐 이제 내가 아직 비전도 못 보여주고 명확한 설명도 못 하니까 이렇게 할 때 초대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초대 멘트를 조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은 제품을 지금 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해독을 건강 때문에. 그러면 저는 해독한다고 해서 막 급반전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물론 이제 해독하면 막 반전이 있고 막 건강해진 사람도 굉장히 많죠. 건강에 니즈가 있는 그런 분들. 근데 막 해독한다고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좋아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해독에 대한 개념을 그냥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먹었고 지금의 내 몸을 무엇으로 채웠냐라는 거죠. 그래서 집안 대청에 제대로 된 영양을 주면 우리가 앞으로 삶에 있어서 건강만큼은 절대 내가 나빠지지 않는 몸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영양제, Y 영양제를 설명했겠죠. Y 영양제 설명했죠. 영양제 몇 먹어야 되는지 해독만 설명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Y 영양제를 설명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양제를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들도 알아요. 머리가 있으니까. 한 번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외식을 하는데 돈을 쓸 건지 영양제를 먹는데 돈을 쓸 건지 돈은 어디다가 돈을 쓰고 싶냐 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거기에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니까 영양에 관한 돈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나와요. 질문의 의도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러면 영양제를 한 번 먹지 않고 계속 먹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평생 건강해질 수 있게 내가 꾸준히 들어오는 권리소득을 한번 만들어주는 거를 얘기해 줄 텐데 와서 들을래? 누구를 만나서 들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 멘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힘이 있어야 그들이 들어와서 반응이 다른 거죠. 굳이 가기 싫은데 내가 멀리까지 가야 돼? 거기 말고 이제 또 본사로라니까 그래 가. 거기에서 딴 생각하고 안 돼서는 안 들려. 그래서 초대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런 멘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한 거 있을 거야. 끝나고 질문해.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끝나고 질문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집중해서 듣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해. 그래서 리더님이 지금 뜨뜻미지근했는데 어땠어?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점이 조금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면 저도 그래요. 다시 들어야겠네. 한 시간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있게 하시고 이분이 지금 그렇게 뜨뜻미지근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리세요. 사업은 하지 마. 사업은 하지 마. 이렇게 딱 튕겨야 돼요. 사업은 하지 마. 넌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목포점을 2명 연결할 수 있지. 그게 그거거든요. 목포점을 2명 연결할 수 있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꾸준히 들어오는 권리소득 만들어주기 어때? 생각나는 사람 2명 누구야? 명단 파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네. 사업이라고 하면 뭔가를 막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 말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너 권리소득을 만들어주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너를 좀 체크해야 돼요. 어느 시간이 좋아? 셀프티 시간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적시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화이팅! 네. 네, 이조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조경재 리더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부천에서 조경사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박춘식 스폰서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은 박은하 스폰서님이십니다. 저는 그 12월에 해독을 했고 그리고 4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사실 사업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업을 한 거로 얘기를 할게요. 사업이라는 건 저는 똑같은 월급보다는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좀 이렇게 창출해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바로 파트너가 나왔어요. 운동하면서 그냥 큰 말에 해독 금지 말에 저 관심 있어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커피숍에서 스폰서님과 연말 받은 미팅을 잡으면서 제가 그 전에 커피숍이 어디가 괜찮은지 불러봤어요. 그래서 좀 조용하고 좀 어디가 잘 그 사람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스폰서님과 이제 연결을 줘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스폰서님과 피부에 막 다녀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점에 이게 했냐 했더니 나도 이걸 하면 저게 피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그 스폰서님 지금 퓨처리더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자는 그 강수식 스폰서님처럼 퓨처리더 3주차 진행하고 있어서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사업가시네요. 네. 일단 리더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나 잘하고 계신데요. 아까도 제가 소개에 말씀을 드렸어요. 소비자 5천점 힘들다고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건강에 관한 니즈가 있어서 유산화를 접하다가 건강이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잖아요. 그 맨날 걸 생각 못해 사람은 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를 어느 정도 구축은 하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비자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상대를 한다라거나 그들하고 어떤 현장에서의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의 어떤 소득이라도 만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소비자가 없어요. 네. 처음에는 제품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 리오더가 나면요. 전 반드시 BC로 갈아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토오더가 세팅이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 그 사람을 소비자로서만 그냥 이 사람은 사업은 하지 않을 거니까 제품만 먹이도 땡큐야 라고 혹시라도 생각을 하고 내가 한 번도 플랜을 풀어지지 않았는지를 한 번은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요. 소비자들은 제품을 이렇게 이제 어쨌든 미팅을 해서 들어갔을 때 한 번을 이렇게 제품이 들어갔어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는 주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소비자가 헬스팩 하나 먹을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아유 땡큐네 50점.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배우신 분들이라 택배로 보내시는 분들은 없어요. 자, 그러면 만나서 질문해야죠. 왜 헬스팩을 드시려고 하시는 분인지 물어봐야죠. 왜 헬스팩을 드시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본인이 뭐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헬스팩을 먹어야 될 몸 상태가 아니고 헬스팩 하나로 건강해질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 사장님은 헬스팩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이렇게 드셔야 돼요. 라고 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통을 먹고 돈이 도저히 없다고 그러잖아요. 메가로법으로 드시게요. 메가로법. 프라마로 시산백 같은 경우도 돈이 없어서 굳이 그럼 알겠다고. 자, 이 한 통을 제가 시키는 대로 드세요. 시키는 대로 안 드시고 저한테 좋아졌네 안 좋아졌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가로법을 놓잖아요. 100%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더를 했을 때 저는 가서 거의 비전과 사업 플랜을 거의 풀게 되는 상황을 가져가잖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먹다가 제품을 자, 소비자들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세요? 다음 주에 오토인데 뭐 먹을래? 제품 바꿀래? 이렇게 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냥 꾸준히 우리는 만나서 티타임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잖아요. 건강에 관한 정보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요즘에는요, 관심 있는 사람들 유튜브에 깔렸어요.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너무 많이 챙겨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나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만나서 내가 지식을 품어주고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물어보세요. 항상 좀 물어보세요. 왜 이번 달에 왜 헬스팩 하나만 드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래요. 그죠? 돈 있으면 다 먹고 싶은 제품이잖아요. 그 얘기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아, 진짜 건강해지고 싶은데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드시지만 마세요. 캐시백 받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걸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돈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지금까지 먹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면 BC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BC를 열고 나서도 소비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제품을 줄이는 사람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가서 물어봐요. 처음에 왜 일반 회원이 아니라 비즈니스 코드를 열었는지. 좀 물어봐요. 본인이 분명히 돈이 될 것 같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비즈니스 코드를 연 거거든요. 그 대답을 들으셔야죠. 왜 처음에 PC가 아니라 지금 네가 먹고 있는 거나 지금 하는 행동들은 그냥 일반 소비자거든. 그죠?
근데 왜 그때 당시에 비즈니스를 열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고 싶어서. 그러면 돈을 버는데 방법을 배웠으면 또는 그러한 행동을 해봤냐라고 물어봐야죠. 방법도 안 배우고 행동도 안 해봤어요. 자기의 생각까지 몇 마디 해보고 거의 집에 계시는 분들이 대만이에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때는 내가 몰랐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겸손하셔야 돼요. 그때는 내가 여기서 겸손이 나와요. 그때는 내가 잘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잘 몰랐어. 미안해. 근데 이제는 내가 배웠어. 도와줄 수 있어. 돈을 한번 벌어보자. 땡기시는 데요. 네, 그래서 리더님들이 그런 분들이 제품을 좀 도대체 어떻게 해요? 만나세요. 만나서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면 항상 질문이 답이에요.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을 해야 그들이 뭐에 막혀 있는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풀어나와서 그들을 가이드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리더님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화이팅! 네. 네, 선조 권하영 리더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사업하고 있는 권하영입니다. 저는 지금 신규 되게 오랫동안 컨택을 했던 친구 트레이너 파트너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남자친구 트레이너를 또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와이프랑 이 친구가 친한 거예요. 제 친구랑. 근데 그 와이프가 31살밖에 안 됐는데 영양제를 엄청 많이 챙겨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영양제 이야기가 나와서 나를 이거 먹었다는 소개를 한 케이스인데 연결을 시켜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났던 목적은 뭐였냐면 딱 보상 플랜을 풀어주려는 목적으로 만난 거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게 보상 플랜도 풀고 했는데 딱 이렇게 정산을 해보니까 많이 먹고 있는데 엄청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블로그에서 다 찾아가지고 먹고 서플리먼트를 보여주니 제가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한 번도 먹었다고 얘기를 못 들었던 그 브랜드를 찍으면서 저 이거 먹어요 언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진짜 독성이 없고 생체 이용률이 50%가 넘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제 먹고 있었는데 그럼 너 이거 다 합해서 먹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1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 그래도 25만 원 정도는 써야 되는데 그럼 15만 원이라는 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보상 플랜을 다 풀어줬을 때는 기존을 보긴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신기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매달 15만 원이라는 그 돈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왔어요. 근데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친구랑 이야기했을 때도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실 컨택을 해서 잘 키워서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냥 영양제만 브랜드 체인지해서 먹으라고 할까? 이 생각도 들고 일단 그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사업적으로 끌고 나간다고 한다면 제가 케어는 성실하게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 다음 만남을 정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지가 고민이에요. 네, 화이팅!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 나오셨어요. 네. 이렇게 뭐 다 풀었죠. 다 풀었는데 이렇게 뭐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네. 바깥에 자기도 나름대로 좋은 영양제를 먹고 싸게 먹고 가성비를 따지고.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가성비를 많이 따지고 인터넷 상에서 뭐가 제일 싼지 막 최저가. 예. 그럼 1,000원, 2,000원 더 싼 거, 100원, 200원 더 싼 거 이런 거 사시잖아요. 현명한 소비죠. 그러면서
하면서 그렇게 100원, 200원 아끼고 1000원, 2000원 아껴서 부자 되셨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아끼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디에다가 돈을 현명하게 어떻게 써서 이거를 어떻게 풀리냐.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재테크를 해서 돈을 잘 버는 거잖아요. 영양 재테크 하시는 거예요. 영양 재테크. 그분들의 생각을 그런 식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본인이 먹고 있는 것보다 유산할 비즈니스라면 더 비싼 자기가 돈을 더 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쵸. 예, 오도오도를 돌리는 데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사인을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도오도 안 돌려도 된다고 일단 놔둬요. 네, 일단 아우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일단은 이 가게는 절대 안 없어진다고. 평생 걸려서도 1년 있다 와서 해도 된다고. 어차피 먹고 있는 거 이렇게 바꿔서 한 3, 4개월 걸 일단은 먹으라고 먹게 해요. 일단은 먹게 해. 그리고 먹게 할 때 그분들한테 일단은 놔두라고.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응? 소개를 빨리 받아야죠. 유사나 주급 주는 회사라고. 카드값 나오기 전에. 카드값은 한 달이죠. 주급은 주로 나오죠. 카드값 나오기 전에 카드값 한번 벌어보자고 이렇게 해서 빨리 미팅을 땡겨요. 사람을 빨리빨리 소개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오토는 당연히 돌리게 되어 있죠. 소비자 한 명만 밑에 나와도, 그리고 오토를 만약에 안 돌린다고 해도 그 사람은 꼭 우리가 안 만들어도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뎁스 빌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일단은 사인을 시키세요. 가리지 마시고 그 밑에서 더 좋은 파트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리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해서 돈을 벌고 싶은지를 좀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고 그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돈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 만나고 싶어라고 한 친구라서.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분한테 만나서 돈을 진짜 벌고 싶은지, 얼마 정도 벌고 싶은지, 그 돈 벌어서 뭐 할 건지 좀 물어보시고 어떤 걸 해서 그 돈을 만들고 싶은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거하고 유산화하고 투자 대비의 어떤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분에게는. 그렇게 해서 사인 시키세요. 찬밥도 한번 가리지 마시고 사인 시키세요. 소개 받아야지. 소개. 인맥도 많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 그죠? 일단 사인 시키고 잘 먹게끔 하고 만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생활 안에서 명단을 파는 거예요. 이런 일들. 네.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심플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리더가 될까 안 될까? 이 사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네. 화이팅! 네. 네, 다음은 자주월 리더님이신데요. 저도 메모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어렵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뭐가 어려워요? 근데 또 어려운 걸 어렵다고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을 메모하시면서 내곡사하는 시간 또 네다섯 분 리더님 모시면서 또 살아가겠습니다. 모실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김태현 리더님께.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콜드로 카페 사장님이 나와서 지금 뭐 회복도 하고 다이어트 챌린지도 계속 다이어트 챌린지는 아니고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챌린지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나랑 같이 해보자. 목표가 20kg래요. 20kg는 무리고 한 10kg까지만 빼자 하면서 다이어트 챌린지까지 해서 지금 이제 같이 하기로 으쌰으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페 사장님이 귀가 조금 탈락이에요. 근데 저랑 자꾸 겹치시는 분이 아메이 분이세요. 제가 싹 보면 아메이 분이 와요. 그래서 그래서 아메이한테 서프를 보여주면서 그런 저한테 들은 정보를 거기에 얘기하면 거기는 또 유기농 그런 농장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받아치면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왔을 때 또 물어봐요. 근데 또 제가 이런 주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사업은 안 할 건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PPPS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어차피 우리 이거 먹으면서 할 건데 15% 보너스까지 받자. 근데 이게 지금 한 달 남았으니 우리 10%라도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챌린지 하면서 소개 2명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이어트 챌린지 할게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 사업은 안 할 거니까 또 이렇게 항상 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좀 그 아메리카 오면 약간 이렇게 됐다가 제품은 좋으니까 유산하러 와서 또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좀 마주치고 싶다. 그분들하고 좀 마주치고 싶다. 진짜 전투를 하고 싶다 할 정도로 마음이 좀 그런데 여기가 아무래도 카페다 보니까 젊은 이제 저희 어린이집 근처거든요. 거기 젊은 분들도 많이 오고 계속 다른 멤버들하고 겹치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제가 하는 일도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너무 성지 같은 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살을 잘 빼서 좀 이렇게 그 파트너, 정말 찐 파트너로 이끌고 싶은데 그래서 스폰서님이 우리가 수요일날 마인드 미팅 할 때 이제 여기서 하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을 조금 더 사업자 마인드로 이끌고 아까 권하영 리더님과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이끌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매주 갔을 때 내가 조금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 좀 고민이 됩니다. 네.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들은 이런 시스템 안에서 본인들이 깨져야지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그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들어주고 명담해주고 콘서트 하면서 이 안으로 모시고 오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야 마인드가 바뀌어요. 이렇게 팔랑귀들 많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이런 분들 힘들죠. 집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다이어트를 잘 하고 계세요? 살 좀 빠졌어요? 조금 빠졌어. 그러면 만나는 장소에서 해보자 이런 것도 좋지만 사장님 지금 이렇게 살 빠진 거에 있어서 좀 관심 보이시는 분 있어요? 아, 그거를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카페에 소문이 난 게 자기가 팔랑귀여서 아, 저기 또 뭐 시작했네. 반응이 이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장님 다 필요 없다. 일단 쫙 빼자. 유산화로 쫙 빼면 네. 달라진다. 네. 그래서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아, 맞아요. 제가 쫙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는데 네. 약간 네. 치팅데이하고 막 그래요. 네, 그분이 되게 가슴형이고 사람도 좋아하고 남의 얘기에 막 휘둘리고 이런 스타일인가 봐요. 예. 그 카페에 그런 분들 말고도 본인의 어떤 지인분들을 따로 만나거나 이런 시간은 없으신가 봐요? 아, 일부러 지인분들을 불러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단을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전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팅을 평생 못 잡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심 보이는 사람, 주위에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또는 이걸 했을 때 뭔가 같이 으쌰으쌰해서 다이어트를 좀 해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 좀 집요하게 사람을 떠올리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무슨 관계인지 성격은 어떤지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지금 전화해보세요 사장님. 그래서 멘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에 계속 관심이 있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너 요즘에도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친구들 이런 다이어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셨던 분들,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너는 뭘로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하다가 그만둔 것도 있고 본인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거의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쭉 듣고 있었다가 다이어트 너는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야? 라고도 물어볼 수 있고 너 다이어트 할 때 뭐가 힘들어? 라고도 물어볼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누유도 오고 먹고 싶은 게 많고 다부터 알지만 그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맞아. 다이어트는 특히나 우리 나이 때는 그게 중요한 게 마른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해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겠지? 요요가 오면 안 되겠지? 피부가 처지면 안 되겠지? 배가 고프면 안 되겠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멘트를 써줘요.
너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 라고 하면 몇 시까지 커피숍으로 와? 너한테 정확하게 나 관리받는 선생님 소개시켜 줄 거야. 이렇게 몇 명한테 이렇게 던지면 관심 있는 사람은 와요. 그래서 리더님이 그분을 자꾸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바뀌어요. 네. 자기 남편은 못 바꾸고 엄마는 못 바꾸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성향이.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목적은 소개를 받는 거예요. 소개를 받다 보면 돈이 되는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소개를 받다 보면 거기에서 리더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미팅하면서 이분은 옆에서 들으면서 또다시 비전을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어떻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죠.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일 좀 했으면 좋겠고 시스템이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고 뭐 결단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스폰서님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빠르게 그 자리에서 많은 질문과 대화 안에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요. 이따 할게 아니 사장님 저도 바쁘고 사장님도 바쁘고 아니 그러면 약속이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장님.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돈 되게.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반드시 잡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부가 내려가죠. 네. 화이팅! 팀장님, 네. 네, 마지막 오조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오조 리더님,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준식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다양한 스폰서님이고요. 상위 스폰서님은 최하위 스폰서입니다. 저는 지난 미국 가기 전부터 지인의 소개를 이제 모임에서 알게 됐다가 우연히 아토피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한 34살 요번에 결혼하면서 아토피가 지금 너무 심했는데 그동안 아토피에 관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나 봐요. 그런데도 이제 나아지질 않으니 그런 얘기 했다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러이러한 영양제를 통해서 호전되는 방향이 있고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한마디를 던졌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1차적으로 이제 전 미국 가기 전에 만나갖고 이제 얘기를 쫙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났더니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게 가정주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경제권이 없으니까 자기랑 신랑이랑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미국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추석이 지나면서 그 친구한테 한 2번 정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없길래 그냥 내가 다시 한번 더 땡겨야 되나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은 어떻게 먹는 거야? 하는 이런 톡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갖고 그러면은 내가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신랑이랑 네가 돈이 거기서 나오니까 신랑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럼 내가 한번 만나서 설명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남자들이 좀 무서워요. 남자들하고 친구 남편들도 그렇고 이렇게 남자들하고 얘기를 잘 못하는 성향이라서 주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저 나름대로 이제 나올 거에 대한 이제 예상 질문에 가는 것도 이렇게 한번 뽑아보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 머릿속에 막 갇혀서 이제 가서 만났는데 솔직히 가슴이 너무 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아까 앉았는데 안녕하세요 얼굴을 듣고 있지만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냐 다를까 제가 이제 Y 영양제부터 막 이제 풀어내기를 시작을 하니까 됐고요. 그건 됐고요. 그래서 얼마나 드는데요. 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얼마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게 왜 먹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제 말씀을 먼저 쫙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랑곳 없이 이 사람이 표정이 변해가면 다 보여요. 아랑곳 없이 그냥 말 쫙 하고 나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이 해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150만 원 정도 치고 뭐 계산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오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토피도 심해졌고 비염도 생기면서 살이 찌면서 이제 다이어트까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부모가 좀 해주고 싶었나 봐, 이런 해독을. 근데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한달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을 계속 쭉 꾸준히 먹어가면서 자기의 그 도움되는 거를 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인부터 이제 파헤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학은 좀 잘하는데 산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벌써 처음 150만 원, 뭐 얼마, 6개월이면 얼마 쫙 해서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생각해서는 짝짝짝 나눠보면 한 7, 800이 든다는 얘기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는 솔직히 잘 알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데 제가 거기서 머뭇거린 게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내가 그것만 말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되게 진짜 대답을 못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전문가적인 이렇게 뭐라도 자신감 있게 딱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지금 머뭇거리는 성향을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은 있으면서도 그래도 손에 땀이 나지만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이거는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이거를 먹겠다는 걸 확답을 받은 다음에 자기는 해주겠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을 따겠다고 뭐 닭가슴살도 뭐 갖다 먹고 했는데 다 남았다는 거예요.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한약도 먹다가 중간에 도중에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걸 학밥을 받고 그 다음에 저한테 한다 그러길래 그러면 일단은 이 사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도와주는 건 내가 도와주겠다 꾸준히 가져갈 수 있게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또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안 되나 해서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만 내가 지금 환갑이시거든요. 62세인데 이게 요번에 정년 퇴임을 하시나 봐요. 9월 30일자로 정년 퇴임이 되기 이전에 나한테 갖고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좀 그래도 부담 없이 했을 텐데 그 얘기를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앉았어요. 잠깐만 앉아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보상에 대해서 그래요. 이게 돈이 되는 게 하수분과 같아서 자식한테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정년 퇴임해서 나오는 돈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부담이 되시긴 하시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시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마이스토리 얘기하면서 보상 문제를 조금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도 아메리카 가서 한번 끌려갔다 와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라 좀 못 느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거를 했더니 나중에는 이게 정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입하는 방법이 피시백을 받는 가입자와 소비자, 피시백을 받는 소비자와 이게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했더니 그럼 만약에 아드님이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 그러면 자기 누구 이름으로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와이프 이름으로 해서 해야죠. 뭐 이렇게 끌려가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 소비자를 그냥 소비자가 낫겠어요? 피시백을 받는 소비자가 낫겠어요? 물론 피시백을 받는 소비자가 낫겠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드님 우리랑 뭐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사인하고 바로 가요.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같이 제가 지금도 저한테 들어오는 이 권리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좀 표현을 했더니 나중에 그래도 다음 주에 한 번만 아까 사실을 받고 하겠다고 해서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아들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것 같아요. 우리 리더님이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되게 신뢰감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그 미팅 갔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리더님이 가지고 계시는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또 들어주시고 또 놓치지 않고 리더님 플랜까지 보시고 그래서 그 마음이 많이 넘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아들이 나오기를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아들의 의견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들한테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세요. 퇴직하셨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아빠가 더 이상 뭔가를 해주기에는 많은 힘이 없다라는 거 너도 알지 않느냐.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정확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시고 나오게끔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오시긴 하셨죠? 이런 것보다는 아들하고 얘기는 혹시 잘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아토피나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시는 아이들은 본인이 원래 그런 성품은 아니지만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본인이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멘트를 좀 하셔가지고 나오시게끔 해서 그 이루어지게끔 하시고 나오시기만 하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미팅할 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그 자리에서 끊어내는 게 중요해요. 너무 진실하게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시작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과 뭐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세포가 다 다르잖아요. 식생활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지수도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잖아요. 그게 달라요. 언제 건강해질지는 본인의 세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방법 중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시중에 있는 영양제 중에 뭔가를 먹어야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확신을 좀 주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 미팅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선생님 어떻게 공통적으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부탁드리게 읽기 힘든 분이니까 그죠? 박수로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최고의 그룹에서 서로 배우고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저는 초창기 이렇게 못했어요. 열정만 굉장히 가득해가지고 내 얘기만 거품을 넣고 카톡 차던데 그랬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배우신 분들이라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피드백을 받는 거는 좀 더 우리가 뭔가 보완이 되면 좀 더 고급지게 갑의 입장에서 뭔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호스트분이 어렵죠? 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제가 말을 딱 바꿔버렸죠. 이게 뭐가 어렵냐고. 세상에 쉬운 일 있을까요? 쉬운 일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절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일은 대가 지불을 치러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처음에 너무 안 됐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파트너들도 그렇고 너무 저도 힘든 시간이었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나는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미팅을 하고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이 모든 나의 모든 시간은 나의 유산화의 역사를 쓰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가지고 나는 누군가에게 들려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수도 괜찮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죠?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시간과 모든 행동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수많은 시간에 까였고 수많은 시간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안 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왜 안 될까? 왜 나는 못할까? 왜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그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지금 내가 이런 겪는 과정이 나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 파트너한테 얘기를 할 거야. 다이아몬드 되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힘든 적이 없었냐고. 힘든 적이 없었냐고. 저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인생은 다 힘듦의 연속이고 사건의 연속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산화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모든 과정을 절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 그런데 이 과정이 지나서 유산화라는 이 도구로 이 과정을 함께하기 때문에 결과는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절대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요. 저 마인드가 떨어지면 이딴 소리를 하지 마. 아니 심장이 떨어지면 죽어야지.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항상 에너지 뿜뿜하고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하고 모두 다 성공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어서 많이 적으셨는지 들었는데 이 상품이 좀 남아있어요. 이게